자녀분들이 휠체어를 끌고 황원이요. 황혼이요. 재판을 하는데 5분도 안 걸려. 30초 만에 끝나. 15층에서 아이를 던져버린다는 협박을 이 지경이 되도록 공권력이나 나랑 뭐한 거야? 이 범죄 인생 피해자들 가족들까지 죽었는데 그걸 신청을 하면 뭐냐, 뭐하냐고. 물리적으로 분리도 안 되는 거야. 반갑습니다. 해돌TV입니다. 저는 해돌TV 전문 MC 숙입니다. MC라는 말도 안 한다고 그랬더니. 그러니까요. 아, 뭘 다시 하고 할까요? 뭘 아니에요. 아니에요. 뭘 다시 해. 자, 그냥 이대로 넘어가. 우리 다시 하는 인생이에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할 패널분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최대 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해돌TV의 경자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액션 맛집 춘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즈입니다. 네, 다들 출연해 주셔서 너무 반갑고 감사드리고요. 저희 해돌TV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썰풀이 토크쇼예요. 각양각색의 뭐 여러 가지 이혼, 재혼, 법정 싸움, 돌싱의 연애 등 다양한 스토리로 꾸며질 예정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전문가와 함께하는 상담 코너, 그다음에 핫 이슈를 다루는 토론 코너도 진행하게 되면서 시청자분들의 참여식 컨텐츠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좀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 오늘 의상이 아주 굉장히 멋있어요, 리지님. 고마워요. 네, 너무 영혼이 없죠. 자, 그다음에 우리 본인님께서는 네. 방송 나가고 난 이후에 어떻게 주변에서 뭐 어떤 뭐 얘기가 나오는 게 좀 있을까요? 뭐 저야 뭐 늘 항상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네네네. 청취자가 떨어지지 않기만을 좀 바랄 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가면을 끼고 계시는데 어떤 뭐 특별한 이유가 좀 있으실까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 쌍수 아직 안 쌍수가 아직 안 풀려가지고 쌍수가 네. 다음에는 이제 큰 걸로 할 수 있어요. 안면거상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서. 근데 지난번 거랑은 또 이제 색상이 좀 많이 달라질 것 오늘 같아요. 좀 이렇게 맞췄습니다. 아, 그러면 혹시 관심 좀 꺼. 왜 쟤만 봐? 저 좋아해요. 오빠 화낸 거? 오빠 지금 들어와도 돼. 아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뭐죠? 그래서 오늘 나랑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아니 이렇게 훅 들어주지 말아요. 나 지금 굉장히 긴장을 타고 있는 중이라서. 근데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혼 전쟁입니다. OECD 기준 우리나라 그 이혼율이 상위에 속해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네. 21년 기준으로 9위로 알고 있어요. 심지어 30몇 개국 중에. 심지어 아시아권에서는 저희 나라가 1위라고 합니다. 진짜 아시아권에서 1위라고요? 그만큼 이혼율이 많다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혼을 하면 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법원에 2번을 가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그거를 접수하러 가고 그다음에 이제 판결문을 받으러 이제 또 한 번 더 가는데 판결문을 받으러 간 날에 저는 되게 기억에 남았던 게 그 대기실에 제가 생각했던 거 상상 그 이상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심지어는 자녀분들이 휠체어를 끌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이혼을 하시러 오신 거예요. 네. 황원이요. 네, 황혼이요. 황혼이라고 네, 하죠. 네. 네. 우린 이혼하는 과정에서 몇 년 동안 그 심리적인 그 어려움을 겪잖아. 근데 재판을 하는데 5분도 안 걸려. 30초 만에 끝나요. 아, 이혼하는 절차가 그렇다는 네, 거죠? 판결을 난 받는 당사자한테 네, 네. 그 뭐 어떻게 이혼한다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십니까? 예. 이러고 끝이야. 그게 굉장히 좀 심각한 얘기기는 한데 반면에 또 이렇게 우리가 이혼율이 뭐 이렇게 높은 만큼 아시아권 1위라고 하는데 그만큼 또 재혼율도 요즘에는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해요. 그래요? 네. 진짜? 진짜? 네. 그 어디서 나온 통계야? 지금 뭐 일단은 저희 작가님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가 그럼 심증이 그렇죠. 정확한 네, 제가 한 말이겠네. 거면 심증이 안 가실 건데 작가님이 하신 거라서 작가님이. 네. 이 결혼정보회사 있지 않습니까? 네, 결혼정보회사에서는 이미 초혼은 레드오션으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혼 시장이 블루오션이라고 이렇게 내리고 있대요.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당연할 수밖에 없어. 자, 초혼은 평생에 한 번 하지. 재혼은 재혼, 3혼, 4혼 여러 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인구는 한정이 돼 있는데 이 한정된 인구에서 초혼은 한 번씩밖에 없는데 재혼은 그 인구들이 계속 2번, 3번, 4번 하니까 재혼 결혼이 훨씬 많지. 그렇구나. 그렇지. 사람이 남녀가 만나가지고 연애하는 것도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요. 이혼이라는 단어에 대한 편견부터 버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최악의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해방을 맞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이혼이라는 게 무조건 나쁘다는 터부시하는 생각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니까 실패자가 아니라 경력자, 경험자 그런 거. 카페 내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걸 보면 지금 리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혼이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어떤 그런 생각을 안 해야 된다, 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데 정작 해피도식 내에서 어떤 글들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보이는 것 같아요. 이혼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이혼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아직은 좀 안타깝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되고 사회적인 인식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바뀌어야 돼요. 네, 자랑할 일은 아니지만 네. 그게 범죄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과오가 아니라 서로 안 맞는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하다가 마무리를 한 거지. 그게 범죄는 아니죠. 그렇죠. 자랑할 일도 아니지만 그걸 숨길 일도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 그 해돌 TV에서는 그 이혼과 재혼에 대한 사연을 이제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익명의 제보자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으로 해서 오늘 해돌 TV를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사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2년 전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20살이던 저는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해 간호학원을 다니며 가을쯤 종합병원으로 간호 실습을 나가게 됐어요. 그때 그곳에서 전 남편을 처음 만났어요. 당시 전 남편은 입원해 있던 동안 저를 다정하게 챙겨줬고 급기야 퇴원 후에도 저를 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나이차가 많이 났지만 자상하고 나를 너무나 사랑해주는 느낌이 좋아 교제를 시작하게 됐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랑이라 생각했던 자상함은 집착으로 돼가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당시 전 너무 어린 나이라 사랑과 집착의 차이를 알지 못했어요. 날 너무 사랑해서 그러려니 하며 만났는데 그렇게 1년 정도 만났을 때쯤 뱃속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과 전 결혼을 했죠. 그런데 뱃속에 아이가 생기면서부터 이 사람은 점점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변해갔다기보다 본성이 드러났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네요. 술만 마시면 폭행과 폭언이 이어졌고 제대로 된 일은 하지도 않고 사업한다는 명분으로 카드 빚만 쌓이기 시작했어요. 본인 앞으로 빚이 쌓이자 제 앞으로까지 카드를 만들어 돌려막기를 했고 술이 취해 폭행과 폭언 늘 늘어나기만 했죠. 임신 8개월쯤 저는 더 이상 이 사람과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집을 나가 친정에서 지냈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어떤 남자를 만나고 왔냐고 의심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멀쩡하게 잘못했다고 빌고 그럼 전 앞으로 달라지겠지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용서해주고 그렇게 끊임없는 지옥의 반복이 시작했습니다. 모두 임신 시절이었던 일이에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출산을 했습니다. 출산을 하면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니 그 사람과 혼인신고도 했어요. 사랑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하죠? 그 말이 여기 통하는 걸까요? 아이가 태어나면 바뀌지 않을까 생각했던 저의 믿음은 깨져버렸습니다. 여전히 카드 돌려막기는 끝나지 않고 점점 더 불어나기만 하는 빚, 그리고 술만 먹으면 끊이지 않는 폭언, 폭행, 그 반복이 이어졌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날이 있는데 하루는 싸우다 무서워 아파트 1층으로 뛰어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15층에 살았었는데 그 사람은 1층에 있는 저를 보더니 15층에서 아이를 던져버린다는 협박을 했어요. 두려움에 경찰을 바로 신고했고 경찰이 와서야 저는 아이를 무사히 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댁으로 도망쳤는데 그 사람은 또다시 잘하겠다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터무니없는 약속이었는데 어렸던 탓에 상황 판단이 잘 안 됐던 탓이었을까요? 그렇게 또 용서하고 달라지기를 바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현실은 매일 빚, 독촉, 전화에 시달리며 사는 삶이었어요. 제가 무서워 전화를 안 받으니 저희 부모님에게까지 빚, 독촉을 연락을 가게 되고 부모님은 그때 카드빚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전 그동안의 폭력과 폭언까지 모두 털어놓고 정말 헤어질 생각으로 집을 나와 부모님 댁에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가진 게 빚뿐이라 받을 위자료도 재산도 없었기에 저는 제 명의로 된 카드빚과 양육빚만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 차리고 살면 다시 살림 합치겠다 설득하여 저는 결국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쓰레기네. 말문이 좀 막히네요. 아이 볼모로 이렇게 했다는 건 자체는 네. 그죠? 아니 뭐 모든 사람한테 폭력을 써서는 안 되겠지만 특히나 여자나 아이들한테 폭력을 쓰는 거 더군다나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고 사람이 해치십니까?
그 이혼을 하는 사유 중에서 그 남편 그러니까 전 배우자의 폭력이라는 부분도 꽤 무시 못하죠. 꽤 많죠. 그렇죠? 그 폭력을 하는 이유는 대부분 어떤 사유 때문에 폭력들을 하게 되는 걸까요? 뭐 술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술 때문에 폭력이지만 네. 대부분 폭력을 하게 된다는 건 이 여자가 나를 떠나갈까 봐. 그러니까 분노 조절장애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 뭐 이슈가 되는 거 뭐 분노 조절 못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 약한 사람을 때리려고 하고 꼭 밖에서는 되게 좋은 사람. 집에 들어와선 약한 사람한테 폭력을 휘두르고.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갖게 되면 그래도 어쨌든 간에 철이 없던 남자들도 이렇게 뭐 철이 든다. 내 아내가 아이를 낳는 뭐예요 출산하는 거를 보게 되면 남자도 그렇게 많이 운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요즘에는 그 여자들 하는 얘기 들으면 다른가요? 아들 하나 나면 애 둘 키운다고 그러잖아. 음, 남자는 늙어서 죽을 때까지 죽어야 애라고. 죽어야 철들한다고. 근데 이제 저는 지금 여기에서 제가 지금 이 사연을 접하면서 초반에 가장 저는 쇼킹했었던 게 뭐냐면 그 아이를 자기 자식을 15층인 데서 던져버리겠다라는 그런 걸로 해서 협박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이 사연을 주신 이 당사자분 입장에서는 거의 뭐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생지옥이었을 트라우마가 것 생기는 같은데요, 거죠. 이게. 이건 진짜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 이분들이 만나게 된 계기가 그 사연 주신 분이 간호사님이셨고 입원했던 환자분을 그렇죠. 네. 만나게 된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한창 피울 나이에 이제 자기를 해주고 이렇게 챙겨주는 남자를 만나면 뭐 그러니까 오죽하겠습니까? 성격 좋아 보이는 건 누구나 연기하지. 좋을 때 나쁠 때 왜 도박할 때 사람 술 취했을 때 이렇게 여러 모습을 봐야 된다는 것처럼 성격 좋은 거 말고 뿌리가 어떤지 인품이나 성품을 보려면 많은 상황을 겪어봐야 돼요. 본인님은 어떻게 보세요? 항상 보면은 술을 먹으면은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저는 되게 많이 들었던 얘기는 정말 모든 사고의 첫 시작은 술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좀 듣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또 술을 안 마시면 잘하겠다 빌고 근데 술을 마시면 또 폭행과 폭언 이어지고 하기 때문에 약간 알코올 중독도 있으셨던 분 같아요. 네. 그런 말 있잖아요. 술이 그 사람을 나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술이 그 사람의 본성을 드러나게 하는 보여주는 거. 보여준다. 네. 근데 여기 보면 그 임신하기 전부터 집착하는 모습이 보였다고 했어요. 아 집착이 그러면은 그렇죠. 집착이 그러면 있죠. 술 마시면 그런 폭력성이 드러나는 사람이 연애할 때라고 안 드러났을까? 연애할 때도 그런 이제 폭력을 겪었을 것 같은데 그때 빨리 끌어냈어야 되지 않나? 그랬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계속해서 좀 사연을 좀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연 계속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충격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이미 2번의 이혼 경력과 딸이 1명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박. 산후조리하는 동안 그 사람 혼자 가서 혼인신고를 했기에 확인을 못했고 이혼 경력이나 숨겨진 자식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혼 후 양육비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어렸고 모아놓은 돈이 없는 상황이라 당장 일을 시작해야 했는데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밤에는 병원 야간 당직일을, 낮에는 아이를 돌보며 그렇게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 사람은 양육비는커녕 카드빚 상환 비용도 해주지 않았고 저를 매번 찾아와 집에 보내주지 않는 등 괴롭힘은 반복했고 심지어 야간 당직 병원까지 찾아와 난동을 부렸습니다. 하루는 집 앞에 찾아와 돈을 주겠다 하여 나갔는데 모텔로 끌고 가 저를 죽이려고 칼을 준비해서 나왔더라고요. 와 진짜 헤어질 수 없다면서 너 반신불구 만들어 내 옆에서 계속 데리고 있겠다 하고 제 목에 칼을 들이대며 협박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내가 죽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와 부모님을 생각하며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밤새도록 그 사람을 설득했습니다. 당신이 열심히 돈을 벌고 성실하게 살면 우리 다 같이 살 수 있어. 지금은 각자 살면서 돈 벌고 연애하듯이 만나자. 그렇게 밤새도록 울면서 설득해서 우리 내일 또 만나. 이런 지옥 같은 멘트를 내뱉으면서 겨우겨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경이 되도록 공권력이나 나랑 뭐 한 거야?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섬찟해요. 그 너를 반신불구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옆에 거 있어. 있잖아요. 실제 그런 사건도 많고. 그 이게 아니 제가 얼마 전에 그 한 범죄 심리 하시는 분 그 얘기를 봤는데 이게 죽이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거래요. 이런 사람이 왜냐하면 살아있는 동안 너는 누구도 절대 만날 수가 없다라고 평생을 못 재는 거예요 이게. 그 예전에 그 염산 테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죽여서 이 사람을 나한테서 풀어주는 게 아니라 너는 나한테 계속 가둬둬. 계속해서 속박이 되어 있는 거야. 누구도 못 만나. 살면서 계속해서 지옥만 보게가 굉장히 악랄한 거예요. 계속 들어볼까요? 내용. 네. 이후 저는 그 사람의 스토킹을 피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친정오빠가 출근을 시켜주고 병원 부장님이 퇴근시켜주면서 주위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아이의 안전을 위해 잠시 위탁 양육 가정에 보내고 저는 기숙사가 있는 병원으로 이직을 하며 아이와 약 1년 가까이 생이별을 떨어져 살았어요. 가족들도 모두 번호를 바꾸고 이사를 가고 나서야 이 사람의 스토킹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뉴스에서 그 스토킹했던 여자친구가 연락이 안 되고 자기는 이제 고소당해가지고 입건되고 여자친구가 연락이 안 되니까 부모님 찾아가지고 가족들하고 그 형제 찔러 죽였잖아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다들 진짜 피해자들이 가족들까지 다 번호 바꾸고 숨어 지내야 되는 거야. 이 범죄자 한 사람 때문에 피해자들 가족들까지 다 숨어 지내야 되는 거지. 이게 스토킹은 꼭 들어가네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스토킹이라는 것도 굉장히 무시 못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법이 해줄 수 있는 거는 일단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진짜 죽이겠다고 협박을 해도 그 경찰에서 조사하고 나서 그냥 풀어주잖아. 접근금지 신청만 하고. 접근금지 신청을 하면 뭐 하냐고. 물리적으로 분리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찾아와가지고 찔러 죽이는 거지. 이 정도 인성이면은 전과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확인해보고 혼인 그런 것도 다 확인해봐야 되는데 근데 사실 근데 그거를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이게 그렇지. 사귀는데 확인해봐야 돼. 이혼했다고 해도 이혼이 정말 딱 됐는지 이혼 확인서도 확인해보고 계속 진행해 보죠. 알겠습니다. 네. 1년 정도 지나 메일로 얼굴 한번 보여달라는 소식에 저는 양육비라도 보내달라고 계좌번호를 보냈는데 아무 소식이 없더군요. 그렇게 전 남편은 소식이 끊겼습니다. 그렇게 나름의 안정을 찾아간 저는 돌이 지나서야 아이를 제 품으로 데려올 수 있었고 아이를 양육하고 빚을 갚으면서 힘겹게 20대를 보냈습니다. 안정을 찾고 사는 와중에도 혹시나 그 사람이 집에 찾아와 숨어 기다리지 않을까? 어느 날 갑자기 직장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지 않을지 혹시라도 거리에서 마주쳐 끌려가진 않을지 두려우며 떨며 살았습니다. 이게 끝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상황. 아니 근데 대단하네. 1년 정도 지난 후에 갑자기 왜 메일로 얼굴 한번 보여달라는 메일을 왜 보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애 여자고 애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또 자기 돈 쓰는 것도 더럽게 싫어하죠, 또. 그러니까 지금 양육비도 한 푼도 안 보내주고. 그러니까 양육비라도 보내달라는데 그런 것도 없었고. 아니 자식을 15층에서 떨어져 죽인다는 놈한테 무슨 양육비를 바라겠어. 근데 여자분은 1년 동안 정말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급했던 분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그 의지가 있었던 분. 이분은 진짜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을 치른. 네, 그런 것 같아요. 계속 들려주세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열심히 빚을 다 갚고 경제적 안정도 찾고 새로운 인연도 만나서 조금씩 행복을 찾아가고 있던 30대의 어느 해 전 남편의 사망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 앞으로 남은 빚은 법적으로 우리 아이에게 산속된다는 모 기관의 통지서를 받고 알았는데요. 이때 전 연민보다는 안도감이 먼저 들었습니다. 언제 아이와 나를 찾아와 괴롭힐지 모를 지옥 같은 두려움이 사라진 것에 정말로 해방됐다는 것에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누구에게도 해야 할지도 모를 감사를 말이죠. 지금의 저는 어떤 삶을 살고 있냐고요? 재혼 8년 차로 듬직하고 자상한 남편과 마음으로 낳은 큰아들 그리고 눈물로 키운 둘째 아들과 함께 눈물은 마른 채로 웃음만 가득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잘 자, 됐다. 박수. 저는 마지막 부분에서 굉장히 공감이 돼요. 연민보다는 안도감이 생겼다는 얘기 자체가 그렇지. 그러니까 재발 가능성이 아예 제로가 된 거예요. 네, 제로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또 하나 또 열통 터지는 게 또 하나가 나오네요. 우리 아이 남편은 상속 상속? 빚. 아니, 그게 왜 또 그렇게?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이거 뭐 상속 포기하면 되는 거니까. 아 그래요? 어. 아, 그래요? 상속 포기하면 빚도 포기가 돼. 안 돌아와. 힘겹게 정말 아주 오랜 기간이셨을 텐데 이 엄청난 고생하셨던 그 기간 잘 참아내셔서 진짜 잘하셨다라고 고생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죠. 오늘 이 사연을 주신 분하고 저희가 통화 연결을 좀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또 현재 상태는 어떠신지 같이 사시는 분은 더 잘해주고 계시는지 이런 것도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통화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보세요? 네, 저 해돌TV의 숙입니다. 네, 저 MC 숙이라고 하고요. 우리 그 사연자님의 그 보내주신 사연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해돌TV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내용을 가지고 우리 사연자님하고 좀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자, 일단은 뭐 사기 결혼에 대해서 한번 먼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미혼이 아니셨어요, 이분이? 네, 그때 당시에는 뭐 미혼인지 그 당시에 너무 어렸으니까 그 상대방이 이혼을 했다고
네네네. 그리고 혼인신고 할 때도 제가 이제 선우조리 하는 당시에 그냥 뭐 서류 필요한 서류 띄워주면 자기가 가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했지 뭐 그거를 확인해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황당하셨을 텐데 저희 패널분들 중에서 제일 그 울분을 참지 못했었던 부분이 스토킹하고 살해 협박까지 간 게 있었어요. 네네 맞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패널분들께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좀 많이 있다면 혹시 리지님 사연자분께 좀 물어보시고 아니 저는 네. 아이를 협박하고 사기 결혼이 여러 가지 범죄자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공권력에 호소해보고 경찰 신고 이렇게 안 하셨나요? 경찰에 여러 번 신고를 했었어요. 근데 아이를 죽이겠다 협박했을 때도 그 경찰이 출동을 해서 그냥 분리 조치는 시켜줬었고 다른 조치를 취하신 게 없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뭐 여러 번 폭행으로 신고를 했을 때도 뭐 나중에 이제 계속 고소를 하면은 법적으로 넘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만 하고 또 병원에 제가 근무하고 있을 때 병원에 와서 난동 부리고 막 칼로 그리고 했을 때도 경찰에 왔다만 가고 특별하게 뭐 별건 없었어요. 그럼 경찰이 와서 피해자 조사도 한 번도 안 받으셨어요? 폭행으로 이제 신고해서 제가 진단서를 폭행 진단서 그 끊은 적 있었거든요. 이혼을 하려고 그때 상해 진단서 이제 고소를 하니까 그때 한번 경찰서 그 조사를 받았었고 그때 뭐 아이 뭐 폭행 아이를 떨어뜨려서 뭐 죽이려고 한다 이런 거는 전혀 조사를 안 했어요. 그럼 폭행으로 피해자 조사를 받고 나서 그 뒤에 어떤 조치가 아무것도 없었나요? 합의를 하면은 나중에 이제 신랑과 뭐 이제 법적으로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신랑과 좋게 합의 이혼을 하기 위해서 합의를 했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때 너무 많은 폭력과 그 어려움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상태여서 어리기도 하셨고 어떤 해결 방법을 잘 못 찾으셨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여자아이가 있으면 그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가끔 요즘에도 TV에서 그런 데이트 폭력이나 전 남편이 찾아와서 뭐 스토킹을 한다거나 전 남친이 찾아와서 스토킹을 한다는 사연을 되게 많이 보면서 네. 저도 예전 생각이 되게 많이 나요. 근데 그거를 바로 끊어낼 수 있도록 본인이 이제 그 사람을 차단을 하면서 해도 이제 법적으로 그 사람 보호해주지 사실 못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럼 경찰한테 신고를 하면 네. 그녀들이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도 되게 회의적인 게 뭐 신고를 한다고 해도 그 상대방은 접근 금지만 신청이 돼 있지 저한테 갑자기 찾아와서 칼을 들이밀고 살해가 단 다음에 그 사람이 법적으로 구속이 되는 거지 지금 내 친별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보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냥 자기가 최소한 그 사람에게 내비지 않게 가족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법적인 조치도 같이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그 뉴스나 이런 거를 봤을 때 가족까지 같이 이렇게 해를 끼친다라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인 것 자체가. 혹시 그 이 과정을 겪으면서 그분을 몇 번 정도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신 것 같아요? 뭐 용서 몇 번 하신 거예요, 대체? 몇 번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부모님께 일단 임신을 먼저 해서 결혼한다는 자체가 너무 죄스럽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말을 드리기도 너무 힘들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가족이 마음이 아플까봐. 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한테도 이렇게 제가 힘들게 살고 있어라는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 상담 이렇게 전화를 하니까 경찰에 신고를 일단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경찰 가서 첫 번째는 이제 그 폭행을 고소를 했었어요. 처음에 했던 게. 어쨌든 그 스토킹하고 살해 협박까지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이제 살해 협박했던 사람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아쉬웠던 게 또 뭐가 있었냐면 이게 전 남편의 사망으로 인해 남겨진 이제 빚처리 그때 상황을 좀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사람의 이제 스토킹에서 좀 벗어나고 한참 이제 좀 안정이 되고 있었는데 우편으로 이렇게 날아가 통지가 왔더라고요. 빚을 갚아야 된다고. 그때 이제 뭐지 하면서 보니까 사망 소식이 이제 제가 우편으로 접근을 했던 거예요. 근데 빚을 갚아야 된다고가 아니라 그 빚이 자식에게 상속된다라고 통보가 온 거죠? 네네 그렇죠. 자식이 이제 상속이 되니까 제가 이제 법적인 보호자니까 제가 일단은 갚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고 그거를 이제 상속을 포기하면은 빚도 이제 포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상속 포기를 바로 진행을 했어요. 예, 지금은 어쨌든 그 부모의 그 빚을 떠안고 가지 않아도 된다. 저 부모가 사망을 하면 네. 빚도 자산이기 때문에 빚과 그 모든 자산이 다 상속이 됩니다. 네.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상속 포기를 하는 거고 고니님께서는 사연자분께 뭐 따로 뭐 이렇게 여쭤보시고 싶은 건 없으실까요? 아니 뭐 다른 분들이 다 여쭤보셔서 저는 뭐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 그냥 요거 한마디만 좀 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춘자님께서는 그래서 지금 만나시는 남편분과 눈물로 키운 둘째 아들 그리고 마음으로 키운 첫째 아들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신지 한번 듣고 싶네요. 네네네. 네, 그때 이제 눈물로 키운 아들은 현재 군대에 가 있어서 군인이고요. 어. 첫째 아들은 이제 성인이어가지고 열심히 직장 생활 잘 하고 있고, 저희 아들들은 다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식구가 다 이렇게 성향이 너무 다 긍정적이고 잘 맞아갖고 잘 살고 있습니다. 남편분께서 지금 현재 남편분께서는 잘해주시죠? 네,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저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지금 남편분도 보고 계실 거잖아요. 네네. 지금 남편분한테 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좀 하신다면. 그동안 힘든 삶을 보상해주듯이 저한테 나타나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평생 같이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좋았어요. 자, 오늘 뭐 갑작스럽게 뭐 통화를 요청을 드려서 하긴 했지만 사례자님께서 이렇게 통화까지 같이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안 좋은 그런 거 전혀 없이 꽃길만 걸으시기를. 네, 꽃길만 걸으시기를 다 같이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례자분하고 통화 끝내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좀 조언을 좀 듣고 오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조언을 한번 들어보고 다시 이제 마지막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여정의 박재현 변호사, 안효정 변호사입니다. 저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가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제보자님 첫 번째 결혼 생활이 얼마나 괴로웠을지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이었는데요. 저희가 법적 쟁점으로는 크게 혼인 취소, 또 이혼 사유, 스토킹 범죄, 전 남편 사망으로 인한 상속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사연에서 배우자가 2번의 결혼 이력과 자녀가 있는 사실까지 숨기고 결혼을 했는데 이 경우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법은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방법으로 크게 3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바로 혼인 무효, 혼인 취소, 이혼을 두고 있는데요. 이혼 같은 경우는 이제 민법 제 840조의 이제 1호부터 6호 사유로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고요. 그리고 혼인 무효, 혼인 취소 같은 경우도 민법에서 딱 그에 해당하는 사유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혼인 무효든 혼인 취소든 민법에서 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실생활에서는 혼인 무효나 혼인 취소가 인정된 사안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혼인 취소의 사유로 보면은 보통 이제 뭐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혼인을 하였다거나 아니면은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악질, 기타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그리고 사기나 강박으로 인한 혼인에 해당할 경우에는 혼인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기로 인한 혼인 취소의 경우에는 단순히 상대방이 본인을 속였다라는 사실만으로 그 혼인 취소가 될 수는 없고요. 법원은 상대방의 기망 행위가 본인이 결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 그 기망 사실이 부부의 신뢰와 애정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지, 그리고 기망이 없었다면 결혼에 도달하지 않았을 정도로 그 기망 행위가 중대한 수준인지를 판단해서 혼인 취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결혼 이력 또는 자녀 유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이런 사실을 속이거나 말하지 않고 은폐한 경우에는 혼인 취소 사유 중 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사기로 인한 혼인 취소 소송은 그런 사실, 내가 사기를 당했다라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지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이 사연을 보면 그 배우자의 전혼 사실 그리고 전혼에서 자녀가 있다는 사실은 나중에 이혼하고서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혼인 취소 소송은 불가하고요. 다만 사연에서 이 가정의 혼인이 파탄된 사유들을 보면 배우자의 폭언, 폭력, 그리고 이제 경제적 문제와 같은 그 민법 제 840조 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연자분이 이혼 소송을 하셨다면 민법 제 840조 3호 사유로 해서 이혼 소송을 청구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소송에서는 증거주의다 보니까 증거 재판을 하다 보니까 무엇보다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폭언, 폭행이 있던 현장이라든지 당시 상황에 대한 녹음, 그 동영상 이런 것들이 있으면 굉장히 좋을 텐데 사실 이러한 일은 뭐 서로가 얘기하다가도 갑자기 싸우기도 하고 언제 부지불식간에 이런 폭언, 폭행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상대방한테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과라든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는 각서라든지 이런 거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중에는 이혼 소송을 하실 때 상대방의 유책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정 폭력의 경우는 그래도 살 건데 신고하지 말지라고 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시면 무조건 112에 신고를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실례로 이혼 소송을 하다 보면은 이런 112의 긴급 출동 일지에 대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폭행의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연은 전 남편의 스토킹 범죄도 심각한데요. 심지어 칼을 들이대면서 사연자를 협박한 것은 살인 미수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2021년 10월 21일부터 스토킹 처벌법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스토킹 처벌법에서의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 행위를 해서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스토킹 범죄가 처벌이 되려면 이런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형사처벌을 받는 스토킹 범죄가 아니라 그 단 한 차례만 스토킹 행위를 해도 피해자는 응급조치, 긴급 응급조치, 또 잠정조치를 통해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만나지 못하도록 즉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신고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 사연의 마지막 쟁점은 바로 전 남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문제입니다. 사연자님 같은 경우는 전 남편과 이제 협의 이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 부부 관계는 이제 정리가 되었고, 하지만 이제 부부 사이에는 관계가 정리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녀와 그 아버지와의 부녀 관계는 여전히 지속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전 남편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그 상속 재산이 바로 그 자녀에게 상속이 되게 됩니다. 이 사연 같은 경우는 점혼의 자녀 한 명 있다고 그랬고 사연자님의 자녀가 한 명 있으면 사연자의 자녀님 같은 경우는 50%의 지분으로 상속이 되겠죠. 근데 이 상속이라는 거는 이제 플러스 재산, 뭐 예금 재산이든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이런 것들도 상속이 되지만 소급 재산이라고 하는 소위 빚도 상속이 됩니다. 그런데 상속 재산 중 이렇게 빚이 많을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박재현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그런 경우에는 상속 포기나 상속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는데요. 상속 포기란 말 그대로 모든 상속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기 때문에 상속 재산 전부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고요. 한정 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 한도 내에서 망인의 채무를 변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은 반드시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보통 망인이 돌아가신 날을 안 날이겠죠. 그날로부터 3개월 내에 망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미성년자의 빚 상속 문제가 좀 많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 부분을 개정을 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4항이 신설이 되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법은 2022년 12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연에서 법적 쟁점이 되었던 3가지 쟁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여정의 반효정 변호사, 박재현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해돌TV 이혼 전쟁 다들 느끼시겠지만 정말 전쟁이네요. 네, 이 코너 사연에 대해서 우리 한 줄 평을 좀 요청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리즈님께서는 어떤 한 줄 평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국이잖아요. 선진국인데 이러한 상황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회적인 제도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런 여자나 아이들이 없어야 진짜 선진국이 되는 것 같아요. 부탁드릴게요, 제도.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춘자님. 아름다운 사회에서 살기 위해선 우리나라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데 그
그게 너무 안타깝고 아까 마지막 질문에서 리즈 언니가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출연자분이 좀 당황하셨잖아요. 네. 사실 해줄 말이 없습니다. 그분들 똑같이 당해도 똑같이 해줄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참 그게 안타깝죠. 해줄 말이 생기도록 우리나라가 빨리 발전해지기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자, 우리 영자님께서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그 정치인들께서는 지금 스토킹 처벌법, 그다음에 뭐 친족 상도례 관련한 법 개정 지금 상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강력한 처벌과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청을 드리고요. 숨어 있고 나 혼자만 피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용기 내서 신고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해돌TV 제작진들 제보가 혹여라도 들어오면 그분들 도울 수 있도록 해돌TV가 좀 힘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끝으로 우리 고니님께서 네. 한 줄 평하시면서 뭐 오늘 사례를 들으셔서 추천을 해주시고 싶은 네, 아무래도 네. 그 제가 음악 방송을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모든 사연을 들으면 저는 약간 좀 생각나는 약간 음악들이 막 머릿속으로 막 스쳐 지나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그 사연 주인공 분에게 끝으로 제가 그 추천해드리고 싶은 노래가 그 권진아 그리고 정승환 그리고 샘김이 함께 부른 우리 시작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가사가 우리 함께 보낸 시간 많은 일이 있었지. 우리 손 꼭 잡고 걸어갈 수 있어서 오늘도 나는 참 감사해라는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남편분과 늘 항상 손 잡고 행복한 길만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해돌TV 모쪼록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다음 편에 더 좋은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